저희가 앞전에 봤던 것 중에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이라 하는 것을 말해 봤을 때요. 세액 확정 방식은 원칙과 예외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칙은 저희가 신고납부 제도라고 말을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한 세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형태를 신고납부 제도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는 세관에서 부가고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가고지가 나오게 되고요. 밑에 보니까 부가고지의 사유가 나오게 되는데, 부가고지 사유 같은 경우는 일단 생각해 보면은 일단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크게 구분 지어 보면은 원래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되는데 요거를 세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 어렵다, 납세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 라고 하게 됐을 때 세관에서 부가고지를 통해서 세액을 확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그 신고납부하려면 기본적으로 납부한 세액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업체라 하더라도 그런 업체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관세사에게 그런 의뢰를 하게 됐을 때 저희를 통해서 신고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행자, 휴대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물건을 가지고 해외로 갔는데 해외에 갔을 때 그 다른 나라의 세관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현지에서의 관세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세율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세관에서 세액을 결정해주고 나에게 얼마를 납부할 것을 알려주면 그게 훨씬 더 간편하게, 훨씬 더 수월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스스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징 사유. 세관에서 지금 봤을 때 추징한다는 것은 관세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세관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세관에서 먼저 추징을 하기 위해서 납부고지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추징 사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앞서 봤던 것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저희 과세물건 확정 시기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원래 원칙적으로는 신고해서 납세 신고하고, 그러니까 수입 신고하고 나서 수입 신고했을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만 수입 신고하기 전이라도 과세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수입 신고를 안 했지만 과세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 당연히 수입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신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겠죠. 내가 납부할 세액은 납세 신고라는 것들은 수입 신고를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 신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납세 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세관에서 부가고지를 해가지고 납부할 세금을 고지하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은 저희가 원칙적인 방식을 생각했을 때, 자, 수입 신고하고 나서 수입 신고 수리가 됐을 때, 수입 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야 수입이라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가 바로 이제 수입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입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첫 시간에 본 적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외국 물품을 반입하는 것하고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수입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 있는 것들을 어기면 되는 거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야 물품을 반입할 수 있고 소비 또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입신고가 되기 전에, 수리되기 전에 먼저 하게 되면, 이걸 먼저 하게 되면 세관에서는 관세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이제 반입한다는 얘기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그다음에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제 세관에서는 먼저 부가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그게 있어요. 저희가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 시기 중에서 한 가지만 스스로 신고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신고. 즉시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실 반출하고 나서부터는 내구물품이 되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그 내구물품이 되기 전에 즉시 반출 신고를 했을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일단 부과할 것을 확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즉시 반출 신고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수입 신고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반출 신고하고 나서 신고일부터 10일 안으로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도 세관에서는 관세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아까 말했던 예외적인 과세 물건 확정 시기 이거 제외 나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반출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기간 안에 즉 10일 안으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때도 부가고지를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거 있었거든요. 앞서 봤던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저희 외국 물품 중에서 보세 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흐름을 생각해 볼게요. 흐름을요. 첫 번째로는 보세 건설장에 반입을 하게 되죠. 외국 물품을 보세 건설장에 반입을 해서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전에 일단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확정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 수입신고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하게 되고요. 수입신고하고 나서는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수입신고하고 나서부터는 이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죠. 사용이라는 것들은 건설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공사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건설공사 완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는 것은 지체 없이 하도록 하고 있고요. 건설공사 완료 보고를 하면 이때부터는 세관에서는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요때 과세 물건을 확정시켜 놓고 과세할 물건을 확정해 놓고 일단은 건설공사 완료 보고 할 때까지는 과세를 보류하는 형태로 과세를 보류하고 있다가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완료 보고 받고 나서부터는 과세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세를 하기 때문에 바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납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수입신고 수리가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수입신고 수리가 되고 수입신고 수리되고 이 수입신고는 앞에서 사용 전이란 말 썼기 때문에 여기 동일하게 사용 전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나면 요거를 이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죠. 아까 저희 봤던 것처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그러니까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나온 게 있었는데 이 가동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상 소비 또는 사용이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된 이후에 소비 또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 전에 했었다면 이것도 부가고지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